이강인 전용기 준비시켜 PSG 회장 음바페보다 특별 대우하기 시작하자 프랑스 현지가 아연실색한 이유.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가 완전한 PSG 위 선수가 됐다. 하무스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임대로 PSG로 왔다. 그리고 PGS는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했고 하무스는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PSG는 지난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하무스의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했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고 발표했다. 완전 이적에 성공한 하무스는 맹활약을 펼쳤다. 기쁨을 골로 표현했다. 하무스는 지난 25일 열린 AS 모나코와 2023에서 24시즌 프랑스 리그 1 13라운드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선제골을 장렬시켰다. 리그 3호 골. PSG는 AS 모나코의 5에서 2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매치 기간에 한국과 중국 등 장거리 이동을 한 이강인을 향한 배려로 풀이되고 있다. A매치 이전 폭발적인 활약으로 PSG 주전을 굳혔던 이강인이었다. 휴식을 선물받은 이강인은 오는 29일 열리는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뉴캐슬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은 하무스의 완전 이적에도 주전 자리가 위태롭다고 분석했다. 그의 자리를 위협하는 선수가 AS 모나코전에서 휴식을 취했던 이강인이라는 것이다. 이강인은 12라운드 랭스전에서 잠시 9번으로 나서 뛰었는데 그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때문에 이강인에게 9번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하무스는 벤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L210SPORT는 이강인이 9번 역할을 수행하며 하무스를 벤치로 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부상에서 복귀한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9번으로 나서는 시스템 변화를 루이스 엘리케가 시도할 수 있다. 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RMC 스포트 역시 엘리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9번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강인이 이를 위한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센시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다. 이는 라모스의 플레이 시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레이저 맞으며 분전했는데 이강인의 실망, 팬들 비판 외 경기 중인 한국 대표팀 선수를 향해 레이저를 쏘는 등 중국 관중의 비매너에도 불구하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에서 중국을 완파한 가운데 몇몇 국내 선수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조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며 올해 국가대표 일정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이 선수는 2023년 축구대표팀 경기들이 모두 끝났네요. 팬분들 응원 덕분에 서울에서 그리고 멀리 중국에서도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고 밝혔다. 이어 특히 큰 시험을 치르고 경기장에 저희를 보러 와주신 수험생분들 모두 저희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받으셨다면 좋겠다. 며 2024년에도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는데 그중 3번째 사진을 놓고 네티즌들이 지적이 시작됐다. 바로 황 선수가 16일 싱가포르전에서 PK를 성공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이 선수의 해당 게시물에는 황의조가 함께 나온 사진을 삭제하라 는 댓글이 쇄도했다. 네티즌들은 다른 사진도 많지 않냐. 이강인 선수와 저 사람의 이름이 같이 오르내리는 게 팬으로서 썩 유쾌하지 않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더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피해자에겐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조사 다 끝날 때까지 상호 조심 좀 하자. 여성 팬이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황의조 사진을 올리냐. 많은 여성 팬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선수가 성범죄 피의자가 나온 사진을 굳이 올린 건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팬으로서 실망스럽다. 며 질책을 이어갔다.
반면 다른 이들은 사진만 올려도 연좌제냐? 진짜 친한 친구가 영상 유출로 수사받고 있다고 하면 단칼에 그 친구 손절할 수 있을 것 같냐?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알아도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단칼에 끊어지는 게 아니다. 단둘이 찍은 사진도 아니고 처럼 이 선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3. 또 당신입니까? 호날두. 2023년 48골 장렬 오른쪽 화살표 케인과 어깨 나란히 홀란드는 리버풀전 득점으로 49골. 축구 매체 스코어 90은 25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38세의 호날두가 2023년 클럽과 국제대회 통합 득점 1위로 돌아왔다. 8경기가 남았는데 연말까지 몇 골을 넣을까? 라는 글과 함께 호날두의 득점 기록을 조명했다. 호날두는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48골을 만들며 해리 케인, 엘링 홀란드와 함께 공동 1위에 위치했다. 킬리안 음바페, 46골, 바라나바스 바르가 39골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홀란드가 리버풀전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홀란드 49골, 가 1위가 됐고 호날두, 케인 48골, 은 2위로 내려앉았다. 호날두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호날두의 재능을 알아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데려왔다. 호날두는 맨유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다. 프리미어리그, PL, 득점왕,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우승, 발롱도르 등 영광의 순간을 보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리오넬 메시와 완벽한 라이벌이 됐다. 레알에선 UCL 사나이로 이름을 날렸다. 2013에서 14시즌 UCL 우승을 차지하면서 레알의 통산 10번째 UCL 우승을 안겨줬다. 당시 호날두는 17골을 터뜨리며 대회 득점왕에 올랐다. 2015에서 16시즌부터는 UCL 3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레알에서 많은 것을 이룬 호날두는 유벤투스를 거쳐 맨유로 복귀했다. 첫 시즌엔 좋았다. 베테랑답게 팀의 중심을 잡았고 많은 골을 넣었다. 호날두는 18골을 터뜨리며 2021에서 22시즌 PL 득점 3위에 올랐다. 이후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유에 부임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결국 텐 하흐 감독과 불화 끝에 팀을 떠나게 됐다. 호날두의 행선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의 알 나스르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호날두를 영입했다. 호날두가 사우디 영입의 신호탄이었다. 이번 여름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유럽에서 전성기를 보낸 선수들을 쓸어 담았다. 카림 벤제마, 은골로 캉테, 리아드 마레즈 등도 사우디로 이적했다. 호날두는 유럽이 아닌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만 꾸준히 포르투갈 대표팀에 발탁됐다. 호날두는 우에파 유로 2024 예선에서도 많은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알 나스르에서는 13경기 15골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호날두는 25일 알 오크두드전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올해 48골을 기록하게 됐다. 케인과 홀란드도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케인은 이번 여름 토트넘 후스퍼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다. 케인은 뮌헨에서도 뛰어난 득점력으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케인은 12경기 18골로 리그 득점 1위다. 홀란드도 PL 득점 선두다. 홀란드는 지난 시즌 36골로 PL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도 강력한 득점왕 후보다. 홀란드는 리버풀전에서 한 골을 적립하며 2023년 49골이 됐다. 4. 상남자에서 오른팔로 모양 빠지지만 질라탄이 돌아온다. 오른쪽 화살표 AC 밀란과 계약 임박.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는 지난 23일 한국 시간 밀란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질라탄이 밀란으로의 복귀가 임박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질라탄이 밀란 세계로 복귀하기까지 며칠만 남았다. 구단에서 향후 그의 역할은 이미 몇 주 전에 결정됐다. 그는 게리 카디널 구단주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계약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구단 변호사와 질라탄 측은 여전히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얼마나 더 걸릴지 규정하기 어렵다. 임박하지 않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며 복귀는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탈리아 언론들은 지난 6일 질라탄이 경영진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언론들은 질라탄이 선수단과 함께 일하며 선수들을 동기부여시키고 돕길 원한다 라면서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을 포함해 모두 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선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라고 보도했다. 질라탄도 7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X, 구 트위터를 통해 틱탁틱탁, 틱탁틱탁이라고 올리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어 지난 19일엔 질라탄이 직접 스카이 이탈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밀란 복귀에 대해 지켜보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며 힌트를 줬다. 피올리 감독은 우리는 감독과 선수들을 잘 지원하도록 구성돼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질라탄을 사랑하는지 알 것이다. 그의 복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나 이슈가 되지 않는다 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질라탄은 AC 밀란의 레전드다. 1999년 자국팀 말메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아약스, 네덜란드, 인터 밀란, 이탈리아, 바르셀로나, 스페인을 거쳐 지난 2010년 여름 밀란으로 임대 이적했다. 질라탄은 밀란에서 2010-11 시즌 곧바로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다. 이 시즌 그는 리그 29경기 14골 12도움으로 리그 10에서 10을 달성했으며 다음 시즌 완전 이적에 성공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시즌 리그 32경기 28골 8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전임맨이란 별명답게 질라탄은 밀란을 떠나 PSG, 프랑스로 향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LA 갤럭시, 미국을 거쳐 그는 2020년 1월 다시 밀란으로 돌아왔다. 밀란 복귀와 함께 그는 팀의 반등을 이끌었다. AC 밀란은 질라탄 복귀 후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세리에 A 최고의 팀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6월부터 재개된 리그 일정에 밀란은 2021년 1월 7일 유벤투스에게 1에서 3으로 패할 때까지 27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질라탄도 부상으로 11경기 빠졌지만 16경기에 나서 17골 5도움으로 맹활약했다. 2020-21 시즌 막판 질라탄은 내전근과 무릎 등 다양한 근육 부상이 겹치며 결장 경기 수가 늘었고 팀도 2월 스페치아, 인터 밀란 2연전에 모두 패하며 인터 밀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우승에 실패했다. 절치부심한 질라탄은 2021-22 시즌 계속된 아킬레스 건염 부상으로 13경기를 쉬었지만 리그 23경기를 뛰며 8골 3도움을 기록했고 밀란은 질라탄이 우승을 이끌었던 2010-11 시즌 이후 12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질라탄은 결국 2022-23 시즌 막바지 계속된 부상을 이기지 못했다. 무릎과 햄스트링, 종아리 부상으로 리그에서 단 3경기만 출장했고 31경기를 부상으로 날렸다. 질라탄은 결국 지난 6월 5일 헬라스 베로나와의 리그 최종전에 선수 생활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선수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날이다. 난 아무한테도 은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구단의 마지막 경기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언지를 줬다. 하지만 그들도 은퇴는 생각지 않았다. 라며 비밀스럽게 은퇴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당시 언론들은 속보로 질라탄의 은퇴를 전했고 밀란 팬들은 경기 직전 알려진 질라탄의 은퇴 소식에 굿바이가 아닌 갓바이로 질라탄의 은퇴를 응원했다. 질라탄은 당시 선수 생활 이후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섣불리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너무 감정적이다.